자, 그럼 최주철 교수님 나오셔서 저거 뭐 준비한 거 있어요? 그럼 그 저기 건축 관련. 우리 최주철 교수님이 이번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면 좋고, 아주 우리 제일 캠퍼스 할 때도 해주시고, 내가 정말 내 동생처럼 생각하는 분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가 그냥 베토벤처럼 아주 멋있어요. 자, 그럼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말을 꺼내기가 참 무서워요. 뭘 하기가. 총장님하고는 제가 사실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5년 전인가요? 8년 전이었나? 그냥 이제 양재동 근처에 계시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교회 근처에 오셨다가 한번 미팅을 하고, 저희 이제 그때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렸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소개하는 편에서. 대뜸 근데 건물을 이제 대학 건물을 하신다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1캠퍼스 건물을. 그게 너무 건축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한데, 거기에 2개 층을 더 증축을 하시네 뭐 어쩌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헤어졌는데, 그러고는 잠이 안 와요. 정말로 너무 불안한 거야. 내 건물도 아닌데 그걸 진짜로 그걸 증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되게 처음 시작하실 때니까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아마 여러분 만나고 다니시면서 저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걱정이 돼서 진짜 제 돈으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 그 아프리카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공간에서도. 그래서 뭐 새로운 걸 한 가지 배웠고, 그거 배운 김에 그때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뭐 건물 디자인을 조금 해드렸고, 제 의도랑은 뭐 좀 다르게 지금은 완성이 되긴 했지만, 또 그때 당시 엔지니어들이 또 자기네들 법이 정해진 게 있으니까 제가 디자인한 게 안 된다 그러는데 뭐 제가 거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뭐 저는 정말 대학 인가가 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도. 그러다가 갑자기 이 캠퍼스 부지를 사셨다 그러고 뭐 하시니 자꾸 일이 커지는 상황이 생겨서, 저는 총장님 말리는 입장에서 이제 아니 1캠퍼스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2캠퍼스를 하시지 왜 자꾸 진행을 하시려냐, 연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쭉 있으셔서 저는 이제 말렸거든요. 힘드신 거 아니까. 근데 계속 이제 비행기표 사주셔가지고 와서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는 와중에 이제 서두가 좀 긴데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걱정했던 게 2가지예요. 우선 건물이라는 건 돈 없이 안 지어집니다. 하나님 의지로 물론 지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현세에서는 어찌됐든 돈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게 건물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사실 그게 함부로 이제 뭐 저희가 디자인하고 뭐 잘하고 어떻게 이걸 떠나서 최소한의 여건들은 맞춰줘야 이제 건물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 캠퍼스를 이제 가도면을 그려드렸을 때,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발전돼서 인터넷으로 이제 들어가서 대충 부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경사가 상당히 심한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건축도 건축이지만 토목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했던 게 그거라서 말려야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으로 한편으로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근데 이걸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전 말씀을 자세히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게 혹시라도 1캠퍼스가 인가가 나는 전제 조건으로 2캠퍼스가 착공이 되는 게 걸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서 이제 권혁표 부총장님 프레젠테이션을 딱 받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1캠퍼스랑 2캠퍼스랑 이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르완다가 임대 건축물에는 아예 그 교육 인가를 안 내주는 걸로 법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가 어쩌면 그 법을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중간에 이제 조금 학교 추진하다가 건물이랑 뭐 이런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인가 신청을 한 시점이 그 법이 변경된 이후인 거예요. 그래서 1캠퍼스는 아예 대학 인가가 설립 인가가 안 나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총장님께서 워낙 힘들게 그 앞에 그 르완다 이제 교육부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권혁표 부총장님이나 계속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봐오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은 때마침 그때 이제 이 캠퍼스 부지 매입 얘기가 오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퍼스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착공이 되면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면 준에서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확답 같진 않고 어떻게 대화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육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 캠퍼스 부지 건물을 설계해달라고 했을 땐 그러면 뭐 미래에 지어질 거니까 그냥 제가 건물을 좀 여유 있게 크게 건물을 지어서 사이트 제일 위에 보기 좋게 올려놨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가 맨날 물어봐요. 오늘 한 거를 또 집에 가서 설명하기 싫어서 잠깐 주차하러 갔다 온 사이에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여하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캠퍼스 위치가 지금 부게세라라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거리가 참 특이해요. 오늘 실제 거리를 확인을 해보니까 소수점 위에 딱 띄면 1캠퍼스에서 2.3km 거리예요. 키갈리 국제공항에서 2.3km 거리예요. 부게세라 신공항에서 2.3km 거리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3km면 한국 같으면 뭐 한 20분도 채 안 걸릴 거리긴 한데 20분 내외인데 여기 이제 도로 사정이 썩 좋지는 않아서 30분 정도 거리고 부게세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시간상으로. 근데 도로는 확충될 거라고 봐서 다 30분 거리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키갈리 시 외곽 지역이 있지만 여기가 이제 키갈리 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1캠퍼스고 이게 부게세라에 있는 2캠퍼스 부지. 얘가 부게세라 신공항. 그렇죠? 위치는 더 직선거리는 가깝긴 한데 얘네들이 이제 길이 산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돼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부지는 약 12,904제곱미터. 이게 이제 요거는 등기 대장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필지가 세 필지가 나눠져 있고 그 중에 두 필지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저희 지금 이제 실제로 교육부에 들어가는 자료는 얘는 아직 합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하고 지금은 요 두 필지를 합필된 요 필지만 가지고 약 3,900평 되는 부지를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해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여기 화살표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부지 전체를 올려다본 사진이에요.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는 뭐 그렇게 경작되고 있는 건 없는데, 바나나 나무가 저 위쪽에 있고 요 밑에는 뭐 따로 경작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지로 보실 수 있고요. 이 하단이 비교적 그래도 평탄해요. 2단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현장을 가서 보고 나서 제가 판단을 한 게, 본 건물은 어쨌든 우리는 인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건물, 대학 본부 건물은 좀 나중에 짓더라도 그러면 여기 좀 비용이 저렴한 단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인가를 먼저 받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이 부분에서 내려본 모습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지에서 길이, 가운데 길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저 부분이 북에세라 신공항 공사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플랫한 요 면만 보이시는데, 저희보다 부지가 좀 많이 낮진 않은데 좀 낮아 보이는데,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내리고 하는 게 바로 보이는 자리라는 게, 곧 이 비행기가 이제 도착하면서 우리가 건물이 사실 그 대학 본 건물이 만약에 올라선다 그러면 이 주변에는 그렇게 크고 좋은 건물이 아예 없어요. 저희 건물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보이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뭐 완전히 키갈리 들어오는 게이트, 아이콘이 되는 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이제 보면은 한국하고는 좀 체계가 많이 다르고, 얘네들도 그 대지 경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GPS 장비들을 가지고 따긴 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이제 우리 경계 말뚝인데, 경계 말뚝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저희 경계 말뚝이죠. 옆집하고 경계가, 지금 여기도 보시면 옆집하고 경계가 붙었어요. 그냥 도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 이제 현지 담당자, 교육부, 이제 북에서라 이제 건축 인허가, 교육 관련 인허가 내주는 담당자랑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건축법이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하겠지만 현황 도로를 살려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로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거에 따라서 법적인 규정이 좀 다르고, 그리고 그 도로폭이 확보가 되면 거기서부터 또 2m를 셋백을 해야 된답니다. 또 그 자기네들 도로 옆으로 나중에 이제 하수구나 이런 것들을 묻게 되면 설비들이 지나가는 자리를 또 본인 땅을 내줘서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담장을 설치를 하고, 담장부서부터 그 안쪽으로 또 2m를 건물 외벽까지는 떨어뜨려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거를 다행히도 알려줄 수 있는 공무원이 바로 접촉이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는 게, 설계를 할 때 제가 그만큼 한국에서 좀 많이 설계를 해놓으면 어차피 현지 엔지니어가 한 번 더 설계는 해야 되지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하면서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감사한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르완다 단톡방에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경계수로 해가지고 헌금을 받으신 게 따로 있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망고인가? 예. 희망이라는 거. 망고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 경계를 이 설계가 끝나야 확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들이 지금 완벽하게 이제 확정이 되고 측량이랑 다 끝나고 건축이 시작되어져야, 물론 얘네들도 법상 경계가 없이는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그 경계에 따라서 이제 망고나무를 심게 될 텐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 건축 계획이랑 다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요. 현재
저희 이제 그 부지에, 이 부지에 건물이 두 채가 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한 60평 되는 그 안에 보시면 이제 흙벽돌로 돼 있고 나무 돼 있는데 이게 한 면적이 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물들을 헐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일단 뭐 부총장님께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연구동 60평 정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뭐 이거를 식당 용도로 쓴다거나 그러면 이제 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당장 건물을 헐어내지는 않고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전 페이지가 하나 있었는데. 예, 이것도 아까 지나갔구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60평 되는 건물이 여기 요 부분입니다. 그 지금 이 부분은 여기는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집주인이 없으면 땅을 아무나 와서 막 쓰죠. 그래서 지금 그 저기 1캠퍼스에 직원 하나가 이사해가지고 저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지키는 것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땅이 관리가 되거든요. 다음 사진요. 네, 그 다음 사진. 네. 보시면 이제 이 위에 부지가 아직 편입이 되지 않은 부지인데, 총장님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기가 이제 나중에 커뮤니티 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도 되고, 우리 대학 캠퍼스나 이런 분들 방문하는 게스트하우스, 카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죠. 교회 같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부지가 제일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중력도 좀 더 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 부지, 사실 합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부지랑 합쳐질 필요 없이 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대로 되고, 여기는 이제 뭐 교회를 비롯한 커뮤니티 센터를 같이 넣어서 그냥 그 용도로서 활용을 해서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부지로 남겨놓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배치를 지금 잡아놓은 게 이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설계해드렸던 본동이에요. 그래서 대학 본부 건물이고요. 대학 본부 건물이 지금 연면적이 이제 1380평 donc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원래 지상 3층으로 설계를 해드렸는데 부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토목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하를 파서 콘크리트를 해서 기초를 올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밑부분이 이제 사실 쓸데없이 비는 공간들이 생기게 되니 경관도 좋고 해서 우선은 그러면 지하 전체를 그 컨퍼런스 룸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게 되면 되니까 지하 1층을 한 개층을 더 넣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비용이 넉넉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좀 공사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파일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현재는 이 부지까지 파일 공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부지까지 진입하는 길이 모두 다 흙 비포장 도로예요. 그래서 트럭도 큰 트럭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이라서 조건은 되게 열악해요. 지금 당장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에서도 주변에 이제 북에세라 신공항도 개발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뭐 투자를 할 생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갖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구동, 그게 60평 정도 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게 지금 강의동 1동, 2동 두 개인데
한 개 동이 각각 300평 정도. 그래서 300평 정도면 사실은 강의실하고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학교 인가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300평이라도 경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경량 철골조라는 거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한국에서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도 경량으로 짓는 것들이 적게 들어가긴 하는데 경량 철골조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구조적인 부분은 한번 그 현지 엔지니어랑 의논을 해볼 필요는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그 권혁표 부총장님하고 의논 들었던 건 어차피 경량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추 연계해서 얘네들이 이제 생산 기반들이 없으니까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 한국에서 쉽게 이제 수입해서 쓸 수 있는 자재들을 아예 수입을 해가지고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은 지금 들여놓은 상태예요. 왜냐면 한국 기준으로는 사실 비용이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지붕이나 이런 부분들은 패널로 작업을 하면 되게 비용이 싼데 패널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물어도 봤는데 자기도 본 적이 없대요. 그 현지 우리 이제 사무 보시는 분이 사무관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우리 비전이나 대학, 왜냐면 대학을 저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어떻게든 그 현지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생활이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만 대학이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샘플 하우스로 생각을 하면 뭐 조금 이제 컨테이너 비용이 요즘 많이 올라서 비싸긴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한국에서 자재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비용이 되면 일단 한 동만, 근데 희망사항은 두 동을 같이. 왜냐면 토목공사가 지금 부지가 붙어 있어요. 공사를 얘만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면 필수불가결하게 하나가 공사 중간에 이제 조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붙어 있고 부지 자체가 붙어 있고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공사하는 쪽으로, 안 되면 뭐 토목공사는 다 해놓고 짓는 건 한 동만 짓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300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싸게 지어도 아무리 아프리카라도 평당 100만 원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건물 하나가 3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 정말 열심히 드려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총장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프로젝트가 많다고 저는 걱정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는 걱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평당 1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억 정도 최소 예산을 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뭐 물도 끊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탱크도 넣어야 되고 뭐 토목공사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3억이 준비가 안 되면 공사는 시작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계속 비용이 늘어납니다. 공사하다 멈추면 비용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일단 300평짜리 하나 짓는 걸 목표로 일단 말씀을 들었고, 크게 무리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동이 올라가 있고요. 저희 이제 본동 건물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뭐 이만한 건물, 왜냐면 단독주택들 아무리 큰 집이라도 조금 작으면 1층짜리니까 거기다가 얘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수밖에 없는 뭐 형태예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건축비가 좀 많이 드니까 우리가 이걸로 대학 본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쓰다가 잘 활용이 되면 이제 대학 건물은 일로 오고 여기를 이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건물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낭비는 전혀 될 게 없죠, 건물 자체가.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커뮤니티 센터로 올리고 뭐 여기 연구동으로 사용을 하고. 다음 거. 네. 앞에
갑자기 꺼지긴 했는데 왜 화면이 꺼졌죠? 네.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대충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장면이 보시면 여기 이제 신공항이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건물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심플하긴 해도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니까 무엇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1분만. 네. 마이크 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누라 일로 나와. 일로 와. 사진 한 장 찍어지. 이거 기념으로 3명. 자,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